방송인 주병진이 40대 남성에게 물리적 힘을 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병진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40대 남성 A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목 부위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주병진 본인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에게 억하심 정도 없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고 싶다. 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때 최고의 진행자로 전성기를 누렸던 주병진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일생과 함께 그의 현재 심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병진은 DJ 이종환이 부업으로 운영하던 카페 실브루의 사회자를 거쳐 1977년 TBC 전속 코미디언으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의 꿈은 가수여서 실브루의 가수를 뽑는 콘테스트에 출전했는데 노래 가사를 까먹는 바람에 그냥 내려오기는 뻘쭘해서 시간을 때우려고 생각나는 대로 웃기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를 하던 이종환이 그의 웃기는 말을 듣고서는 사회자의 자질인 순발력이 있다고 평가해서 DJ로 특채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양방송이 언론 통폐합으로 KBS에 통폐합된 뒤 당시 서세원이 MC를 맡던 MBC 011에 밀려 폐지 위기에 몰린 젊음의 행진에 투입되어 시청률을 역전시켰습니다. 그 뒤로 인기 개그맨으로 급부상했고 80년대 중반 MBC로 이적 후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가 1990년대 초 일요일 밤의 메인 MC를 맡았습니다. 노사연, 이경규, 김은국 등 막강 패널을 키워내며 MBC 예능의 대표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우게 됩니다. 주병진은 당시의 주류였던 일본식 슬랩스틱 코미디 노선을 탈피해서 영미식 스탠드업 코미디를 대한민국형으로 적절히 바꾼 신사형 개그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개그계의 신사였습니다. 다만 일밤 당시의 테이블 위에서 토크하는 방식은 프리토크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잘 짜여진 꽁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병진의 강점은 미리 준비한 것을 뛰어난 연기력으로 준비하지 않은 듯 애드립 치는 능력입니다. 능청도 엄청나서 반대의 분위기로 바람잡다가 반전성 있는 애드립을 터뜨리는데 대단한 재능을 가졌었고 그러한 과정에 필요한 연기력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보여주는 입담과 애드립은 지금 봐도 세련되고 개그감이 살아있어 현 시점에서는 다소 유치하거나 지루한 동시대의 개그 프로나 토크쇼와는 달리 세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병진은 청춘만만세,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MBC에서 하는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야말로 주역이었고 그가 없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MBC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병진을 중심으로 김병조, 이용식, 이주일 등을 내세워서 운영했습니다. 이경규와 김정렬은 주병진 옆에 끼워서 출연시키다시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주병진이 토크에만 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표 코너 중 하나인 배워봅시다는 다양한 것을 해보면서 몸개그와 상황극이 복합된 코너로 노사연을 스타덤에 올린 코너이기도 했습니다. 한 일화로 이경규가 무서워한 선배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배인 강소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코미디언 선배이자 자신을 보조 MC로 데리고 있던 메인 MC 주병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경규가 무명 시절 처음이나마 약간 뜬 건 주병진보다 주병진의 친구 이문세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문세는 주병진처럼 무서운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군복무 이후 이문세가 주병진에게 이경규를 적극 추천하여 일밤에 넣으면서 주병진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병진이 은퇴함으로써 보조 소리를 들었던 이경규가 메인으로 성장했으니 전화위복인 셈인 듯합니다. 주로 주병진이 일방적으로 이경규를 골탕 먹이고 억누르는 역할이었는데요. 개그 스타일이 영미식 스탠드 코미디의 형태를 띠던 주병진이 이경규의 재능을 인정하여 이경규의 코미디 스타일에 맞춰주면서 함께 방송에 출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포지션은 이경규가 일밤 전 이문세와
이문세의 진행 방송에서 가지던 포지션이었고 이문세의 추천으로 주병진이 이경규를 서부 포지션으로 쓰면서 이어가던 것입니다. 단지 일밤의 파급력이 커서 후세에 그리 알려졌을 뿐 이경규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받쳐주는 개그맨 역할을 길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주병진은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가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SBS가 개국하면서 MBC 코미디언들의 대부분을 데리고 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요일 밤에 담당 PD가 주병진이 당시 진행하던 라디오쇼에 찾아가서 은퇴 시기를 늦춰달라며 무릎 꿇고 통사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희극인들은 악극단 내지 미팔군쇼 출신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방송국 PD들은 학벌 좋은 고학력자가 많던 시절이었죠. PD들이 희극인들을 엄청 낮춰서 보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당시 주병진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이미 일밤 메인이 되면서부터 주병진은 PD들보다 더 결정권이 높은 포지션이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몇 달마다 새 코너를 만들면 기획 아이디어를 본인이 내서 틀까지 다 짜서 PD들에게 주고 디테일을 채우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 내에 회사 좋은 사람들을 설립합니다. 제임스 딘을 동경해 주병진 자신이 경영하던 카페 이름도 제임스 딘으로 지었었고 자기 회사의 내의 브랜드도 제임스 딘으로 발매했습니다. 창업자로서 좋은 사람들의 경영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그는 2008년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고 속옷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사업가로 복귀해서 2011년 스노우 스푼이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및 토핑을 자유롭게 골라 먹는 방식으로 북미나 일본 쪽에선 이미 유명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10년 만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고 녹슬지 않은 입담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자신의 이름을 건 주병진 토크 콘서트로 연예계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크 콘서트는 주병진만 모시면 된다는 일념으로 급히 기획되다 보니 프로그램 컨셉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회 컨셉이 바뀌게 되고 게스트 섭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MC인 주병진 개인의 인맥을 총동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시청률 부진으로 조기 종영하였습니다. 결국 이후 주병진은 다시 모든 방송을 접게 되었고 본인의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만 미쳤습니다. 주병진에게는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70년대 후반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불법 약초 밀반입 사건, 음주 측정 거부 사건, 필리핀 불법 노름 사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구설수에 휩싸였던 주병진이 이번에 또 다른 이슈로 화제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 40대 남성 A씨와의 사건이 옛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다녔던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한 적이 있다는데 난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사이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호텔 피트니스에서 만났는데 다가와 인사를 하길래 목례를 몇 번 주고 받은 것이 전부다. 그날도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분이 내게 드릴 말씀이 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대박이라 한다며 다짜고짜 예전에 내가 겪은 여자 사건을 언급하며 난 주병진 씨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었지만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랑 친분도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 시나리오에 넣겠다고 하니 화가 났다. 그래서 당신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실수한 겁니다라고 하고 샤워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 사건은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사건이다. 지금도 자다가 깨고 뉴스를 보다가도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한 아픔은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것이다. 이후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 그 사람을 찾아 불러냈다. 이 X야, 저 X야, 인생을 더 살아라. 당신이 방송을 아느냐. 날 좀 가만 놔두란 마리아 등의 욕설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목에 손을 댄 행동은 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눈 것은 고작 3에서 4분 정도고 어깨를 툭툭 친 적은 있을지 몰라도 목을 건드린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라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A씨가 자신의 시나리오에 넣겠다고 한 여성 사건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방송인이자 잘 나가는 사업가로 활동하던 주병진이 2000년 이성 관련 누명을 쓰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스마트한 사업가 예능계 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주병진은 2000년 11월 19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 B씨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차 안에서 억지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병진은 처음에는 부인하다 합의를 진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으며 오히려 1심 유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B씨는 주병진과 합의 후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시 진술을 번복. 주병진은 결국 구속됐고 주병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그를 따르던 후배 개그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B씨는 여대생이 아닌 직업 여성으로 드러났죠. B씨 친구들이 증언을 번복하고 CCTV 등 자료에서 주병진에게 맞아서 난 상처가 사실은 친구가 때려서 난 상처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반전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병진은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지 하락으로 한동안 방송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남성 A씨는 주병진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인 겸 사업가 주병진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연예계로 복귀가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